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요. 한미일보에서 주간 한미일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간호에서 부정선거의 그 척결을 위해서 추적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박주현 변호사를 인터뷰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대토론의 히로인 박주현 변호사. 자,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는요, 지난번 그 이준석이하고 부정선거 토론했을 때 증거 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봉인지 뜯어낸 투표함, 신권 집회 다발 투표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의 불일치.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 100%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그 투표자 수를 부풀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선거인 수도 부풀리게 된 겁니다. 예,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재검표장 투표용지, 다발로 접힌 투표지 등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며 이준석이의 개혁신당 대표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등 지난달 대토론회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부정선거 대토론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는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 16일입니다. 오후 박주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대토론회로 많은 분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은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대신 윤저련이나 또 다른 정치적 담론을 얘기함으로써 쟁점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생각만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데 실망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 경우만은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년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6년간.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1대 부정선거 할 때 선거소송 변호인단으로 합류했었죠. 6년간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언론이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 줄여버리는 것에 너무나 많은 좌절을 맛봤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변호사 말대로 아쉬움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 하지만 부정선거를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토론회가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600만 명 이상 누적 시청이라는 수치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3, 4주 전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박주현은 꼭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직접적인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TV조선 방송이 무산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용돈 PD로부터 연락이 왔다. 펜앤마이크에서 방송할 텐데 토론회 멤버로 참석해달라는 거였다. 그게 불과 방송 사흘 전이었다. 오케이는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가 방송 전날까지 멤버가 계속 교체되면서 불안감이 증폭했다. 그럴수록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26일 오후 리허설을 마치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토론회 준비를 했다. 우리가 27일 방송에서 봤던 피켓들이 바로 생방송 전날 만든 것들이었다. 사실 이준석 대표와는 부정선거 문제로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차피 만날 거면 대토론회로 만난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정선거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는 처음엔 전한길 대표의 보조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이 문답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1대1 구도가 만들어졌고 좀 강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어필할 수 있었다.
준비하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더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토론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준비된 토론자였다. 그간 유튜브, 강의, 설명회, 대면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를 믿게 됐다. 그리고 드디어 부정선거 알리기의 정점이자 부정선거 계몽운동이 된 부정선거 대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다. 다 좋은데 박지원은 부정선거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정선거 이야기만 안 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제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정선거 척결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득이나 돈, 주의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덮겠다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게 저 스스로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가 처음 부정선거 소송을 맡게 되었을 때 증거가 너무 분명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더 어려운 소송도 6개월 안에 끝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거 금방 끝난다고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 웬걸 대법관들이 소송을 길게 지연시키고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덮으면서 이 활동이 6년째 접어들게 됐다. 그는 금방 끝날 소송을 6년째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게 끄는 동안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됐고 전한길 선생님도 뛰어들었고 그 전에 황교안 총리도 뛰어들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함께하고 있다며 밝혀진 것 이미 밝혀졌고 이제 부정선거를 척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그가 부정선거 규명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두 사람의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자유대학의 박준영 등 연세대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정선거 증거는 이미 많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과 관련된 시국선언, 부정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들은 박 변호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 자유대학의 시국선언 이후 전국 대학생이 들고 일어나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 그 뒤 수많은 단체가 들고 일어나 거리와 광장에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척결을 부르짖었다. 저는 이번 부정선거 대토론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콘서트나 집회, 강연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처럼 심각한 주권 침략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또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조작과 언론 장악 그리고 국민의힘의 엔추파토스 같은 행동 때문에 부정선거 규명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좌파들도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할 정도로 그 실체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주인공 되기보다 대한민국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도 이런 시대 정신과 같이 가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 흐름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부정선거 카르텔도 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책 Stop the Steal 2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미국의 언론사와 스피커, 트럼프 정부, 의회, 단체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는 원래 메인보다 서브 역할에 적격인 타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달걀을 바위치기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무엇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거대한 거짓의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곧 부정선거라는 거짓의 바위가 쪼개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짓 세력들도 청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정리돼 올 하반기쯤 부정선거 척결 완수를 축하하는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일보도 올해 안에 기쁨의 인터뷰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임요희 기자가 이 글을 작성했는데요. 자, 박주현 변호사님 지금 6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상권 분립이 망가지고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부정선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휘말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매트, 미국의 일론, 미국에 또 있었죠. 미국의 밀레니엄인가요? 그리고 밀레니엄, 그리고 중국의 뭐 화웨이 등, 한국에도 한국의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 이런 곳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도 중국의 개입으로 아마 중국은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중국이 부정선거를 도입한 것 같은데요. 이런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하루빨리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되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2005년 6.3 조기선거 다 부정선거였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하루빨리 재선거를 해야 되겠고 가짜 대통령도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